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무등산 원효 계곡에서 상가 쪼개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공단은 현장 점검할 때 상인회와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옥수의 농성까지 벌어졌던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사무중공업에서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작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청년들이 잇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가운데 관련 법이 바뀌어도 청소년들은 자립에 대비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충격의 7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무등산 원효 계곡 관련 보도 전해드렸었죠. 무등산 원효 계곡에선 보상을 노린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가 쪼개기도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 소유주는 상인회 간부와 가족들이었는데요. 무등산 국립공원의 현장 점검은 이 상인회 간부들과 일정을 사전 조율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철거가 이루어진 무등산 원효 계곡 상가 부지입니다. 올해 철거가 진행된 이곳엔 2층 높이 상가 건물 6개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지난 2016년 6개였던 건물이 층별로 쪼개져 모두 12개가 됐는데 날짜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처럼 건물 1층과 2층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고 소매업 등으로 등록돼 영업보상과 이주단지 분양권이 주어지는 생활대책 대상이 됐습니다. 쪼개져 12개가 된 상가는 지난 2017년 대부분 기념품 등을 파는 소매업으로 등록됐는데 이 시기는 원효 계곡 상가들의 사업자 등록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때입니다. 그런데 12개의 상가 소유주 대부분은 상인회 간부의 아들과 딸 등 친인척과 지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인회 간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7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상가 3곳을 소매업으로 등록해 보상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점 허가가 늘어나가지고 전부 다 회장, 총무 대책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이를 포함해 이른바 유령 매점 등 대부분 상가는 영업 사실이 인정돼 보상을 받았는데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한 무등산 국립공원의 현장 점검은 모두 상인회 간부가 동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장 점검 일정 역시 상인회 간부들과 조율을 거쳐 정해졌습니다. 국공 직원이랑 몇 명 왔는데 대책위원장이랑 누구랑 왔었어요. 진짜 영업을 진짜 한 집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하나 찍어보면 다 알 거예요. 무등산 국립공원은 통상 보상을 위한 점검이 상가 주인이 있을 때 이루어져 상인회 간부와 일정을 맞췄고 주인이 없는 경우 영업 사실을 주변 상인들로부터 확인해야 해 상인회 간부와 동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장 점검 이후 상가 쪼개기를 인지해 보상이 허위로 이뤄진 게 드러날 경우 각자가 책임진다는 별도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소유주에게 참석 요청 연락을 한 상태로 이제 현장 점검 시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본영의 총무 등이 이제 상가 안내미 확인차 함께 동행했습니다. 한편 상인회 간부는 상가 쪼개기가 보상을 노린 게 아니었냐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와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보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유네스코 평가위원들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 심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유네스코가 파견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베트남의 트람반과 이란의 키미아 아자베이 평가위원은 어제 환영식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화순과 담양 권역 순으로 지질공원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 등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출근길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무려 9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25도 보이면서 어제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고요. 어제 낮 기온보다는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변화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오늘 종일 맑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스스로 철제 감옥까지 만들어 옥쇠 농성을 했던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사모중공업에서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작업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며 노동당국에는 특별 근로감독도 요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도장 작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체 도장 전처리 공정. 철판에 묻은 이물질 제거 작업으로 작업자는 파워공으로 불립니다. 어둡고 높은 곳에서 일하는 파워공은 조선소에서도 가장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 직종으로 꼽힙니다. 현대 사모중공업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파워공은 모두 450여 명, 4분의 1가량인 100여 명이 작업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저희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무거운 장비를 차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많이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예. 그런 사고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떨어지면은 이들이 요구하는 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 기본급 인상, 연차 휴가 부활 등 크게 3가지. 외줄에 의존한 고공 작업을 공인 자격증 소지자에게 시켜줄 것과 작업 공간의 안전장치 정기 점검도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원만한 교섭을 희망했지만 하청업체들이 집단 행동 미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참여자에게는 징계 엄포를 놓는 등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회사 측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조선소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는 파워공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고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교훈 삼아 원청업체인 현대사모중공업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도 안전하게 작업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금속노조 역시 파워공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사안을 올리겠다며 사태 해결에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금 등 단체 협약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쟁의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고통을 감내했지만 임단협이 결렬됐다며 내일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에서 상여금 200% 환원과 임금 5% 인상, 설비 투자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 5년 동안 5,100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9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광주 2,290건, 전남 2,865건 등 총 5,156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2017년 445건에서 지난해 644건의 피해가 나오는 등 해마다 피해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전남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살인이나 절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10살에서 13살 촉법소년은 534명으로 지난 2017년 198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 범죄가 해마다 45% 이상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강간, 추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광주에서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왔지만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동 보호 체계에 여전히 어떤 한계가 남아있는 건지 연속 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청년들이 보호기간 연장 중에도 자립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의 한 대학 기숙사 주변에서 20살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온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보호기간이 연장된 상태, 소속이 있었고 보호가 끝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들은 끝내 홀로 서기에 두려움을 없애주진 못했습니다. 5%에서 1%의 모범 케이스 아이들 하나예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아동 보호 체계의 붕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도 성인이 된 이후인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코앞에 닥친 보호 종류와 자립에 더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만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떠한 준비도 없이 어떠한 대비도 없이 24세를 늘려놨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훈련, 인턴십의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끼니 해결이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살림에 익숙해질 시간조차 없다는 점도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동에서 청년으로, 나이로는 성인에 접어들어 생활 패턴이 달라진 보호 연장 청년들이 어린이나 초중고등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하니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슨 연체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와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어른들도 갑자기 혼자가 되면은 아주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연장되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대로는 아동 양육시설 등 보호체계와 단절되는 시점만 뒤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방비로 세상에 나와 고립감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보호기간 연장이 반쪽짜리 개정으로 남지 않으려면 양육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나 청년들이 자립할 준비를 서서히 해나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교의 내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발표됐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대학교에 따르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전남대의 경우 3,600여 명, 2만 3천여 명이 지원해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총 3,700여 명 모집에 19,0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취업과 연관된 전공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과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충격의 7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기력한 타선에다 집중력 부족, 투타의 엇박자 속에 이번 주 기아는 LG 그리고 한 게임 반차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NC와 운명의 3연전을 치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패를 이어가던 지난 15일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던 기아 타이거즈는 연장 실패, 결정적인 수비 실책으로 맥없이 경기를 넘겨주고 맙니다. 연패를 끊을 수 있는 10회 말 무사 2, 3루 찬스. 그렇지만 후속 타자들의 방망이가 맥없이 돌아가서 연속 삼진 아웃과 범타로 기회가 무산되면서 결국 또 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키움과 한화, 삼성전을 모두 내주면서 7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하위 한화에 이틀 연속 연장전에서 진 게 뼈아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레 부진에 빠진 무기력한 타선입니다. 연패 기간 선발 투수들은 제 몫을 해줬지만 득점권 타율이 2할대에 밑돌면서 중요한 순간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타격이 좀 터지는 날엔 불펜이 무너지는 등 투타의 엇박자 속에 길고 긴 연패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5위를 위협하고 있는 팀들은 무서운 상승세로 6위 NC는 한 게임 반차, 그리고 삼성은 3게임 반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당장 연패를 끊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일정 역시 험난하기만 합니다. 1위를 바짝 뒤쫓고 있는 LG와 2연전을 치른 뒤 후반기 무서운 상승세로 한 게임 반차까지 따라붙은 NC와 가을 야구를 놓고 운명의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도자기가 그림과 조각을 만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본류인 무안의 한 예술촌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림 물감과 다양한 모양의 흙 반죽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림의 도자의 질감을 살린 도화라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흙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자 흙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재료가 섞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들 또 새로운 어떤 이미지 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현대적인 조각이 옛 도자기와 만나 도조라는 또 다른 예술도 만들었습니다. 옛 분청사기에 쓰였던 인화 기법을 사용해 꽃무늬를 만들고 괴활 기법으로 깊은 산세와 물살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필요한 부분을 제가 거기다 가서 응용해서 분청의 여러 가지 기법을 합쳐서 제가 작업을 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화와 도조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월선리 예술촌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도예와 조각, 서양화, 염색, 옥공예 등 2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정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역을 따지지 않는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면서 특히 분청사기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베트남 응애안성과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이링덤 인민부위원장 등 응애안성 대표단을 만나 경제와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 달 베트남 응애안성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애안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넓고 인구는 4번째로 많은 도시로 북중부 지역 경제문화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에 비해 많이 쌀쌀합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변화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 무려 9도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 25도 보이면서 어제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고 낮 기온보다는 5도가량, 어제 낮 기온보다는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흐리겠고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어제에 비해 5,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장흥의 한낮 기온 24도에 머물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의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